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피해 원리, 사람이 왜 죽는가, 피가 썩기 때문이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피가 썩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오는 거고, 생로병사가 결국에는 다 피가 썩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엔 피가 썩는 원인이 결국 선악과다, 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피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죄다. 예, 피가 탁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다가 체하면은 사관을 따게 되면 시커먼 피가 나오듯이 욕심을 부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근심 걱정을 한다든지 피가 썩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못 다스리고 화를 잘 내고 이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빨리 죽게 돼요.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리면은 무병장수하시는 거고요. 화를 잘 못 다스리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러죠. 화병이라는 게. 예, 화병이라는 아예 고유명사가 생겼다고 하죠. 가슴앓이죠.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피해의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본 물질이 바로 피죠, 그죠? 예, 피로 말미암아 살이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지고 또 뼈에서 또 피가 새로 또 조성되고 또 세포가 노쇠화되고 세포도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노화 현상은 세포가 노화되는 현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어떤 신비한 그 무엇이 존재하기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가?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뿐만이 아니죠. 식물도 동물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인체의 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 28일 정도라고 하죠. 죽고 새로운 세포를 탄생시켜 계속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앞에 있는 세포가 죽으면서 똑같은 세포를 복제해 놓고 죽습니다. 그 세포는 이제 소변이나 대변 이렇게 이쪽으로 세포가 빠져나가거나, 죽은 세포는 또 피부 세포는 이렇게 때로 빠져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각각의 세포가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되고 있듯이 신체의 모든 기관도 새롭게 탄생될 수가 저는 없는 것인가. 예. 현대 첨단 과학에서도 아직 이러한 의문에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 공상과학량, 도마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꼬리가 잘리면 나오고, 또 팔이 잘리니까 팔이 쑥 나오고, 예. 사람도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렇게 안 되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은 귀를 갖다가 허벅지나 이런 데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여기다가 접합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예. 공상과학량에 나오는 것처럼 팔이 잘렸다가 팔이 쑥 나오면 참 좋겠죠. 그죠? 예. 자, 이러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어렵게 먼 데서만 찾아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 우선 나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부터 차근차근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감이 가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보죠. 마음먹은 대로 피가 변한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핑계거리만 찾는다. 그렇게들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 의지력이 약한 사람, 예.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피가 변하면서 몸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씨름도 자꾸 해본 사람이 이기고 싸움도 자꾸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야지. 예. 내가 이번에 이렇게 졌지만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겨야지 고 공부를 하게 되고요. 에이, 나는 저 사람 못 이겨.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요.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의 피는 변하고 있습니다. 예. 욕심을 부리면 피가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 피는 몸속에서 썩고 썩은 피 속에서 병균이 발생하므로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체하고 근심 걱정을 하면 얼굴에 기미가 끼는데 이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증거입니다. 욕심은 죄요. 죄는 피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예. 그러므로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곧 피가 썩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왜 죽을까요? 피가 썩기 때문이고, 피는 왜 썩을까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고, 욕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을 없애버리면 결국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니까 피가 안 썩게 되고, 그러면 안 죽게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과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넘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함수 가지고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욕심으로 죽는다. 욕심이 죄다 말이야. 그럼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본질은 사망군세 잡은 자 마귀다. 그래서 죄는 마귀다. 죄가 마귀고 욕심이 마귀고 죄가 마귀고 욕심이 죄고 죄가 마귀고 마귀가 선악과다. 원죄다. 선악과다. 선악과가 뭐냐? 욕심이다. 욕심은 누가 부리냐? 나라는 의식이 부린다. 그러므로 마귀의 본질은 나라는 의식이다. 이게 답이에요. 나라는 의식이 있는 한은 안 죽을 수 없다. 그게 선악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 그 무아가 뭐죠? 가을을 버려라. 지 나만 남고 가을을 버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을을 부둥지 않고 나를 버리려고 하니까 안 버려지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주체가 나여서는 나를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주체는 나 아닌 하나님이여야, 진화인 하나님이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봤자 안 됩니다. 나라는 의식을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죽여야 되는데 어디에 나라는 의식이 죽이는 방법, 나를 내가 죽여버리면 내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오묘한 또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가볼까요? 욕심으로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할 때 본질은 마귀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욕심 자체가 죄요. 욕심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부림으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죄의 뿌리인 원죄다. 욕심이 죄고 사망이고 나의 주체의식이 원죄니까 결국 사망군세 잡은 자가 마귀다. 마귀가 선악과고 사망의 원인이고 죄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피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귀 피가 있고 하나님 피가 인간에는 섞여 있다. 피는 뭐죠? 마음이죠. 마귀 마음도 있고 하나님 마음도 있고 두 가지가 사람에게는 섞여 있다. 이걸 원심결리기로 해서 마귀 피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피의 작용으로 인해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분과 컨디션 등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왜?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체가 된 생명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겁니다. 피를 썩게 만드는 감정과 생각은 바로 마귀 피가 작용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 일어납니다. 빈혈이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됩니다. 힘이 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는 피가 힘의 원천인 동시에 생각하는 힘, 즉 생각을 일으키는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혈을 받잖아요.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수혈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수혈을 해준 사람의 입맛이 일시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평소에
뭐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이 갑자기 먹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원래 자기 피가 이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돌아가지만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내가 먹고 싶게 돼요. 예. 그게 바로 피해 작용이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자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몽따주를 쭉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다 이거야. 그 사람 짜가지고 그 심장을 기증한 소녀를 죽인 범인이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범인을 잡은 적도 있어요. 그 심장 이식을 했는데 심장이 딱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피는 그런 오묘한 원리가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의식을 잃게 되며 일정량 이상을 흘리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또한 피를 잘못 수혈해도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혈액형을 맞춰서 수혈을 하게 되죠. 짐승의 피를 사람의 혈관에 주사하면 즉시 쇼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단적으로 피가 생명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사실상 생명의 모든 활동인 숨쉬기, 소화, 분비, 감각작용, 두뇌작용, 신경활동 등 모든 생명활동이 피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세포의 형성 자체가 피로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죠. 정성집안에 정성나고 백정집안에 백정난다. 뭐 신분의 뭐 세습을 말하는 것보다는 뭐 의사 집안에 의사나고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 난다. 예. 그런 뭐 스포츠 잘하는 뭐 아버지에서 태어난 아들은 스포츠 잘하죠. 예. 운동선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예.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가수 아들은 또 노래 또 잘해요. 예. 또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엄마 피를 받은 사람이 엄마 피가 성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 그 피가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피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피는 고정된 물질이 아니며 순간순간 살아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심장박동이 빠르고 불규칙해지며 얼굴빛이 붉게 변화가 됩니다. 겁에 질린 사람은 얼굴이 검게 변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얼굴이 붉어지지만 그 빛이 밝게 느껴지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마음 상태에 따라서 피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혈액형에 따라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후천적인 현상이나 환경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본래 바탕의 성격은 혈액형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얼굴이 같죠. 성격도 비슷하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 큰애는 어머니가 서울에서 데리고 살고 작은애는 시골에서 할머니가 데리고 살았다고 합시다. 20세가 돼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만났어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엄마가 키운 사람은 키가 크고 아주 순하고 할머니가 키운 사람은 아주 거칠고 키도 작고 성격도 다르고 후천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친다. 선천적인 영향, 같은 환경에 같이 자랐더라면은 비슷했겠죠. 근데 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놓으니까 전혀 다른 얼굴에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왜냐? 만나는 사람도 다르지요. 먹는 음식도 다르지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꼼꼼하고 생각이 깊은 편이며 B형은 남의 성격에 잘 적응하는 사교성이 있으며 O형은 고집이 세고 적극적이다. 이와 같이 혈액의 형태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피해 작용이 곧 마음 작용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 작용은 마음 작용이고 마음 작용은 바로 행동 작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피가 썩는 현상.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체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피가 썩게 됩니다. 썩은 피는 못의 혈관을 가로막으며 위장을 비롯한 모든 소화기관을 기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심장이 박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 위가 움직여서 소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뒤틀려가지고 못 움직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관을 따게 되면 위경련이나 위통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체하는 현상이죠. 그때
사관을 딴단 말입니다. 의사들은 체한 사람들에게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많이 잡수지 마시고 꼭꼭 천천히 씹어 잡수세요. 이게 천천히 씹어 잡수세요. 화가 나면은 천천히 씹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먹 먹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뚫기도 가잖아요. 예,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체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 상태에 따라 밥 한 숟가락 먹었는데 뚫기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억울한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피는 많이 썩습니다. 예. 썩은 피는 위장을 비롯한 모든 기관의 정상적인 작용을 마비시켜서 단 한 수저의 밥도 소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체한 사람의 팔을 쓸어내려서 엄지손가락을 반으로 따면 검붉은 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체했기 때문에 피가 썩은 줄 알았지, 피가 썩음으로 음식이 체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상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검붉은 피가 한두 방울 나오고 나면 못의 혈관이 막혀서 압력을 받고 있던 혈액이 뚫리면서 그 혈액이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피가요,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주 많이 걸립니다. 60초 걸립니다. 1분.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에 탁 물렸을 때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죽게 되죠. 물렸을 때 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예, 10초, 20초 안에 조치를 해야지 1분 동안 뭐 방치해버리면 벌써 1분이면 온몸을 돌아버려요. 죽게 됩니다. 늦게 되죠. 그러니까 물렸을 때 바로 압박해서 그 부분을 싸매버려야 됩니다. 예. 마치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으로 인해 꽉 막혔던 교통망이 사고 차량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교통이 순조롭게 소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관을 따내게 되면은 소화 기능이 회복되면서 트름을 하면서 위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놀란 피는 검게 변질됩니다. 경험이 많은 경찰관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피 색깔을 보고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록 상처를 적게 입었어도 거무스름한 피를 흘린 사람은 대부분 이미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가 순간적으로 심하게 놀라서 목숨을 잃는 것을 흔히 쇼크사라고 합니다. 흔히 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참 큰 갑자기 위협을 느꼈다든지, 예. 갑자기 뭐 그런 놀랬다든지 하는 순간에 쇼크사를 하게 됩니다. 놀란 사람은 얼굴이 검게 변하는데 이것은 피가 변질된 것입니다. 걱정 근심을 해도 피가 변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기미가 끼게 되는데 이것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피가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에 축적된 현상이 기미가 끼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므로 마음 상태에 따라서 피가 변질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참 저 사람의 마음이 편하구나, 화가 났구나, 근심 걱정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표정 보고 피하기도 하고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고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예, 하고 접근하기도 하고, 아유 오늘 저 사람 잘못했다가는 도박 쓰겠다 싶으면 피하게 됩니다. 예. 피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산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피가 산성으로 변합니다. 화를 잔뜩 낸 사람 옆에 가보세요. 단내가 납니다. 입에서 단내가 확확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를 내고 신경기를 부리는 순간 피가 산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알 수가 있듯이 화가 났을 때 혼딱한 피가 머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분 걸린다 그랬죠? 온몸을 도는데 피가 변질된다는 것은 피가 썩는 것이며 피가 썩는다는 것은 곧 피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생각의 물질. 피는 곧 생각의 물질입니다. 아까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거. 성격이나 생각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고방식이니까. 피는 살아있는 생명 물질입니다. 그리고 피 자체로서 육체의 모든 세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칼로 베었을 때 잘 싸매어서 피를 통하게 하면 곧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 나옵니다. 피가 살세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 원리가 피에 있습니다. 예, 재생해주죠. 그뿐 아니라 피는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생각이 흐려지죠. 정신이 흐려집니다. 예.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예. 그래서 뇌소피에 피가 통하고 있기 때문으로
예, 뇌세포는 마치 혈어와 같은 것이며 뇌세포를 통하여 피가 흐를 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남을 도와주는 뇌가 찌릿찌릿하고 어떤 쾌락을 느끼면서 아주 이렇게 도파민인가요? 이런 것들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물질이 뭐가 된다 그러죠? 그걸. 그걸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가 이제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죠. 좌뇌가 담당하는 것은 언어, 계산, 논리, 사고, 기억 이런 거 있고 우뇌가 담당하는 것은 예술, 창의성, 상상력 이런 거, 감정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뇌가 발달했느냐, 우뇌가 발달했느냐. 예.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은 우뇌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수학 이런 쪽에 계산에 뛰어난 사람은 한참 고민하면 이렇게 고민한답니다. 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은 계산을 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으면 예술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예. 지식인과 농부의 대뇌를 해보아요 비교해 본 결과 지식인은 두뇌 깊숙이까지 실핏줄이 많이 발달해 있는 반면에 두뇌를 별로 쓰지 않는 농부의 경우 두뇌 내부에 거의 실핏줄이 발달되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이러한 해부 실험을 행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작용은 곧 사고작용이다. 따라서 많은 피를 수혈받은 사람은 그 성격까지 변합니다. 피는 매우 예민한 정보 저장 물질입니다. 피는 인간의 모든 경험과 생각, 감정, 인상 등을 포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기억은 뇌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저장은 뇌에 할 줄 몰라도 모든 기억은 피가 가지고 있습니다. 피가 돌면서 마치 이 헤더를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녹음기 헤더랄까요? 또 컴퓨터 헤더랄까요? 이걸 지나가면서 기억되고 있는 그 공간을 피가 지나가면서 저장하는 곳에 이제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기억은 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사람이 피를 수혈을 받고 나면은 A라는 사람이 좋아하던 과일을 먹고 싶고요. 좋아하던 음식을 먹고 싶고요. 그 사람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띠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그 기억하고 저장하는 곳이 뇌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가 인간의 생각을 포착하고 기억하는 것은 생각 자체가 생각의 물질을 방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역시 피의 작용입니다. 예, 쇠의 냄새를 맡아보면 쇠 특유의 냄새가 나고 고무의 냄새를 맡아보면 고무의 냄새가 나며 흙에서는 흙 냄새가 납니다. 물질로부터 물질 자체의 원소가 붕괴되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입자가 후각에와 닿기 때문에 그 물질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서는 그 사람의 피의 작용에 따라 생각의 물질이 방사되고 있습니다. 아까 화를 낸 사람 입에서 단내가 난다 했죠. 이제 또 예를 들어 기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마음이 기뻐집니다. 예.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예. 사람의 생각 물질로 스스로 교감하고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갖다가 감염된다, 오염된다, 전염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으로부터 쏟아져 나가는 생각의 물질은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예. 일종의 광선 물질입니다. 예, 빛이 나갑니다. 생각의 물질이 나갑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 사람이 졸고 있으면 졸음 물질이 나와서 옆 사람도 졸게 되고 또 옆 사람도 졸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비 효과라고도 하죠. 원숭이가 지구 저 반대편에서 뭘 씻어 먹었다고 합니다. 사과를 씻어 먹었다라 배를 씻어 먹었다라 고구마를 씻어 먹었다라 씻어 먹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원숭이들도 씻어 먹더라. 예. 이 반드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나비 효과라고도 그것도 비슷한 거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우측편에 있는 사람도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생각, 사람이 근본이 되는 생각, 사람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잘 되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이 세상이 더 밝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쏟아져 나가는 생각의 물질은 일종의 광선 물질인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로 그 빛깔과 모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시커먼 장마구름 같은 것이 뭉게뭉게 피어나면서 구린내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오게 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노르스름하고 초록빛이 나는 안개와 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 몸에서는 뱀 냄새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물질이 각각 다르게 풍겨 나가게 됩니다. 이미 소련의 과학자들은 심령과학이 발달돼 있죠. 소련에. 예. 사람 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으며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기일리언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여자 과학자인데 이 사람을 사진을 찍었더니 고주파로 찍었더니 이렇게 이 편안한 생각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네요. 파란색의 물질이 나오는 것은 이분이 지금 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나뭇잎에서도 이렇게 광선이 납니다. 예. 자, 기일리언 사진이다. 기일리언이라는 과학자가, 예. 이건 이제 세르마 모소라는 박사가 찍을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바로 기일리언입니다. 예. 그래서 기일리언 사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라 현상을 최초로 촬영한 사람 소련의 과학자 기일리언이라는 사람으로 고주파 고전압 저전류의 방전 상태에서 인체 및 동식물의 오라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1970년대에 와서는 오라 현상은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연 이것이 어떤 물질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남극인가요? 남극인가? 이 북극인가? 이게 오라 현상이 벌어진다고 남극인가요? 벌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오라 현상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가 지척되게 되면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독소 물질이 어떻게 지구를 오염시키고 어떻게 생명체들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오염된 저수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이 그 오염된 저수지 손을 잡고 맑아져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해 봤더니 물이 맑아졌다고 하죠. 예. 우리 그거 하자 말입니다. 그거. 예. 이 세상이 좋아져라. 지금 여러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좋아져라. 맑아져라.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라 하고 기원하자 말입니다. 예. 그 운동을 지금부터 하자 말입니다. 예. 죄인의 몸에서는 독소 물질이 근데 안 되잖아요. 당장 정치인들 보세요. 뭐 노조, 뭐 노사 보세요. 서로 미워서 서로 상대방을 주저앉히지 못해서 참 악의 화신도 그런 악의 화신이 없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 그쵸? 참. 꼭 그 사람이 잘못돼야 쾌감을 느끼고 꼭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비틀어 놔야 속이 시원한가 봐요. 예. 죄인의 몸에서는 독소 물질이, 부정적인 물질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우선은 나쁜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 독소 물질은 바로 썩은 피로부터 방사되는 물질이며 그것은 곧 악한 마음에서 나온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오히려 선보다 악이 더 강하다 말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몸에서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갑니다. 이 생명의 물질은 바로 만물을 썩이는 독소 물질을 제거하면서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수백 명이 좋은 생각을 하자 말입니다. 좋은 생각. 지구가 좋아진다. 맑아진다.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맑아져라. 깨끗해져라. 선해져라. 그런 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를 살리려면 인간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오염물질이 어떻고,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온실가스가 어떻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부터, 나 자신의 마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바꿔먹는 운동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봅시다. 예. 이렇게 나무 잎에서 이렇게 빛이 납니다. 예. 죽어가는, 떨어지는 잎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 조금은 이렇게 빛이 조금 나죠. 예. 이 사람의 인주입니다. 사람의 그 유리판에다가 놓고 밑에 찍은 거죠. 이렇게 사람 손에서 이렇게 빛이 납니다. 예. 동전에서도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예. 만지다가 넣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고요. 이 고유에서도 빛이 발산하죠. 광물질이니까. 예. 자, 아마 가장 것은 아마 제가 이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이런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물 입자입니다. 뭐 감사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물 보고 아까 저 맑아진다 했잖아요. 물이. 예. 참 선한 마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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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입자를 띱니다. 물 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물질을 띄고 이태리에서는 이렇답니다. 독일에서도 단케 이거 뭐 그레이즈, 그래서 이태리 그레이즈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 중국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예. 마르시 메르시 뭐 메르시가 뭐 프랑스입니까? 그러니까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 이렇게 좋은 모양을 띱니다. 근데 이 망할 놈의 새끼, 망할 놈의 새끼, 이 악마야, 넌 바보야, 예?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뭐 완전히 뭐 피가 막 딜레마에 빠지는 모양입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 모양을 띠던 물이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변한답니다. 좋은 입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꼭 물을 한 컵 떠놓고 기도하고 마시라고 합니다. 예, 감사 기도를 하고 마시라고 합니다. 예. 또 뭐뭐뭐 해주세요. 또 비슷하죠. 예. 근데 이 망할 놈아 어떻게 가만두지 못해. 예? 당장 먹지 못해. 하면 이렇게 뭐라 하면은 물도 충격을 받나 봐요. 이렇게 험상궂게 물이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이 그 근본이 되는 거죠. 식물에도 감정이 있다. 사람으로부터 생각의 물질이 방사되고 있습니다. 막 말씀드렸죠. 육감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하는 말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텔레파시, 정신교감이라고 하죠. 생각의 전달도 일종의 생각의 물질을 포착하는 기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요. 온 세상 만물이 다 고유의 물질을 방출하고 하며 방출된 물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나라가 망하려면 소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생각의 물질이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백성이 막 정치가 뭐 하면은 막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면 식물이 말라 죽는단 말입니다.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의 심정이 불안하고 원성이 높을 때 사람들의 몸에서는 독소물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었을 때는 그가 저주하는 생각을 강하게 품고 죽는다든지 하면 그 독소는 다른 물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원한에 뭐 살인을 당해서 죽든지 하면은 그곳에 가면 뭔가 으스스하고 뭔가 귀신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예, 그냥 무서운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원통하고 억울한 생각의 물질을 내놓을 때 제일 민감한 소나무가 먼저 누렇게 말라 죽게 됩니다. 식물에게도 이와 같은 감정이 전파되는 신기한 현상은 현대의 과학적인 실험으로 정확하게 증명되었으며 여러 가지 관찰의 예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물을 주는 주인이 외출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반갑다고 식물이 반응한다 하잖아요. 예. 거짓말 탐지기에 사용되는 정밀한 심전도계를 꽃나무에 연결해 놓고 관찰해 보니까 매일같이 물을 주고 보살펴주는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반가워서 인간의 심장 진동과 매우 유사한 진동이 꽃나무로부터 있었다고 하죠. 그 밖에도 실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식물도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실험은 얘가 보리새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이파리를 매일 와서 뜯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맨날 쓰다듬어 주고 하나는 이렇게 찢어버렸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무를 찢어버린 사람 들어오니까 그 나무가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또 찢을까봐. 예. 그만큼 식물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제 보리새우의 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물컵에 살아있는 보리새우를 넣고 꽃나무 곁에 얼마간 놓아둡니다. 꽃나무에는 역시 심전노개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변동을 정밀하게 전류를 어디까지고 설치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살아있는 보리새우가 끓는 물 속으로 들어가게끔 장치를 해둡니다. 물론 방에는 아무도 없으며 심전개만이 나무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은 소음이나 바람 등 여러 어떤 것에도 충격을 줄 만한 것이 없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살아있는 보리새우가 끓는 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빠져 죽게 됩니다. 그동안 별다른 진동이 없이 평온을 유지하던 꽃나무가 갑자기 경악스러운 진동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악스러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반응과 너무나 흡사한 반응이 꽃나무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혹자들은 보리새우와 꽃나무 사이에 감정의 교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 와서 이파리를 찢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무가 격하게 반응을 했던 건 이야기가 흡사하죠. 생명의 물질과 독소 물질. 이 세상 만물에는 생각의 물질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광물질에 이르기까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식물학자이며 전 세계 수백 종의 개량 품종을 선사한 루터 버뱅크 박사. 식물에서 생각과 감정이 전파된다는 신기한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선인장을 만든 분이에요. 만들기 위해 그 식물들에게 이따금씩 말을 걸곤 했다. 자기가 가시 없는 선인장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그러니 방어를 위하여 가시가 필요 없다 이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사막의 식물은 점차로 가시가 없는 변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있더라도 솜털처럼 위협적이지 않는 털로 가볍게 변하는 거죠. 나는 이 기적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과학적인 지식과는 별도로 식물 생장의 비밀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에 나는 히말라야의 요기였다. 라는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여기에는 사랑한다. 너 참 잘생겼네. 너 참 이쁘네. 이렇게 칭찬했고요. 너 미워. 너 싫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시커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잘 자라고. 여기는 뭐, 이씨, 삐뚤어지, 삐딱해지 뭐. 크긴 크는데 빼딱하게 자란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잘 자랍니까? 단순히 양파를 물에 넣어놓고 이런 현상을 똑같은 기간 내에 벌어진다고 하죠. 다시 이 단 한 건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실험이 많잖아요. 화분을 놔두고 그런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물질은 특히 산소 속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대기 중에 머물고 있다가 비가 오면 바다나 땅 위에 떨어져서 만물에게 생명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생물이 바삭바삭하게 잘 살아나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방사되는 물질로 말미암아 만물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원성이 높을 때 소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소나무는 생각의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 주체는 바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피가 원한이 차서 썩어갈 때 그 독소 물질로 인하여 소나무도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한 번 화를 내고 한 번 욕심을 부릴 때 그 사람 자신의 피가 썩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만물도 함께 썩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고 선하게 바뀔 때 그의 주변은 생명의 물질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나의 마음이 곧 피다. 예, 피가 깨끗하면 모든 생각이 바뀌면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지면 모든 병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